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대표님, 예. 저번에 한번 국민연금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개인연금 이야기했을 때 그 개인연금 보험, 변액보험도 좀 해달라고 예. 요청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변액보험 이야기를 좀 예. 할까 하는데 그 변액보험을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또 예. 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예. 위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변액보험에 대한 우리가 컨셉 그죠? 네. 변액보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센터장님과 제가 늘 이런 일을 하니까 몇 가지 변액보험에 대해서 어떤 컨셉, 변액보험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네.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네.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같이 이제 공통적인 생각을 모아본 거지만 첫 번째는 네. 이게 변액보험, 변액연금이 네. 현존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아주 초장기 상품이다. 아, 그럼요. 이거 그죠? 만기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20%가 안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네. 보도자료 가끔씩 보면 음. 장기 상품 특히 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네.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을 가끔씩 나와요. 네네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 한번 보았던 네. 자료를 기억해 보면 네. 특히 20년 이상 장기 유지 비율은 30%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초장기 상품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납입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긴 납입 유연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소득,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 전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만약에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려면 예. 뭐 30년 납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네요. 할 수는 있으나 납입 유연성, 즉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변액 연금 상품에 추가납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추가납 제도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해약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네네. 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죠. 마치 적립식 펀드처럼 음. 또 필요하면 돈을 냈던 돈을 끄집어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같은 납입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 초장기 상품이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20년, 30년 네. 엄청 초장기 상품이니까 네. 우리가 무엇하고 비교해 봐야 할까요? 뭐 늘 우리가 아는 장기 투자죠. 적립식 그렇죠. 펀드. 네. 장기 주식형 적립식 펀드. 이것을 보험처럼 한다면 그러니까 중간에 매달 그냥. 그렇죠. 우리 보험처럼 한다는 네. 뜻은 네. 꼬박꼬박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빠지지 않고. 그렇죠. 네. IMF 때도요. 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약해서 썼지만 보험을 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중에 그냥 IMF 때도 계속 넣었어요. 그렇죠. 보험은. 맞습니다. 그런데 IMF 때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무엇을 깼냐면 적립식 펀드를 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다른 검색 포털 같은 데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10년, 20년 장기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네, 평균 네. 수익률, 연 네.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하고 좀 맞아요.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변액연금 보험의 두 번째 컨셉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초장기니까 음. 우리가 늘 공부하듯이 초장기는 100% 주식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변액연금을 좀 이렇게 여러 상품들을 저희도 이제 찾아보면 100% 주식이 안 되고 뭐 원금 보장형도 있다 보니 가능하면 혼합형으로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 따라서는 뭐 재작년에 코로나가 있을 거나 작년에 또 금융위기가 있거나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모였을 때는 또 때에 따라서는 혼합이나 채권으로 가도 되는데 한 달에 우리가 20-30만 원을 넣는다고 봤을 때는 저는 100% 주식형이 펀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기간을 이제 얼마나 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뭐 장기 투자의 장점은 장기 투자 10년, 20년 그 속에 많은 사이클 경제 변동, 네. 뭐 코로나 또 금융위기 이런 많은 사이클들이 담기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렇죠. 항상 또 자본주의는 성장하잖아요. 늘 우상향이죠. 그렇죠. 네. 우상향하기 네. 때문에
길면 길수록 음.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형 적립형 펀드는 던져놔도 되는데 이 변액연금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펀드 라인업을 보면 네. 그 펀드 라인업 중에서 우리 상품은 채권형 펀드를 반드시 뭐 30%, 50%, 심지어 70%를 네, 반드시 네. 해야 돼. 100% 주식이 그렇죠. 안 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초장기 상품에 정말 맞지 않는 논리인 네. 거죠. 내가 선택해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 시기에 내가 선택해서 잠시 다른 펀드로 채권형 네. 펀드로 옮겨갈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꼭 해야 선택을 된다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음. 이것은 무조건 하고 채권형 펀드를 그냥 30%, 50%, 심지어 70%까지 해야 돼. 나머지를 네, 네, 가지고 네. 네가 알아서 해. 네, 이것은 네, 네. 초장기 상품에는 맞지 정말 않는 맞지 거죠. 않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초장기 상품의 납입 유연성 확보에서도 네, 어떤 네, 말씀 네. 드렸지만 추가납 제도 네. 적극 활용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추가납 제도는 상품에 따라서 보면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납 수수료가 있는 게 있고 이게 사업비죠. 네, 네, 네. 아예 없는 게 있고 네. 이래요. 물론 추가납 사업비가 있어도 기본 납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통 1, 2% 있는 회사들 보면 그렇죠. 없는 게 낫죠. 예, 예. 네. 있는 것보다는 또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추가납은 만약에 추가납을 낼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더라도 네. 해약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을 넣었는데 만약 큰 돈이 일시 목돈이 좀 필요할 때는 그때까지 쌓여 있던 그렇죠. 추가납을 써도 되니까요. 또 인출해도 되고 네, 물론 네. 기본납도 중도 인출 기능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비가 있었던 것하고 네. 없었던 것은 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추가납을 가입할 때부터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보통 2배죠, 그죠? 네, 2배. 20만 원이면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까지 60까지 가능한 거죠. 또 네. 추가납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게 일종의 쿠폰처럼 아, 그렇죠. 언제든지 또 넣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한 달 추가납을 안 했다 하면 네. 또 2달 안 했다 하면 곱하기 2 해서 네. 언제든 또 일시금으로도 밀어 넣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안 그래도 것들이 지난 주에 어느 자매가 400만 원 보너스를 이제 음. 12월 달에 받는다고 연락이 예. 와서 그럼 200만 원은 펀드에 넣고 이렇게 자매 나이가 45세거든요. 예. 미혼이시고요. 예. 네. 그럼 200만 원은 펀드에 추가하고 음. 200만 원은 그 변액에다가 추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음. 목돈이 생기거나 보너스가 생길 때 쓰지 말고 예. 부지런히 정시 펀드나 변액에다가 추가 불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변액연금보험 이 초장기 상품에 사실은 저는 가장 최고의 장점은 무엇일까 할 때 연금으로 받는 것은 그 다음 옵션이고 네. 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네, 비과세 네. 그것도 큽니다. 또 네. 중도 인출되니까 네, 네. 그 활용이 저는 더 첫 번째라고 보는데요. 인출을 넣고 뺄 때도 그렇죠.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예, 예. 네,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네, 네.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까지 해보았는데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는 아까 두 번하고 또 이번 두 번째랑 좀 비슷한데 펀드 라인업 자체가 가지수가 많은 것보다 가지수도 많아야 되고 글로벌하게 다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하겠죠. 미국도 있어야 되고요. 글로벌도 있어야 되고 예. 국내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요즘 인기 있는 뭐 ESG나 또 채권형도 있어야 채권이 되고. 있어야 되고 예. IT 있어야 되고 채권도 뭐 MMF, 뭐 글로벌 채권, 또 미국 채권, 또 좋으면 하이힐드, 그죠? 하이힐드. 뭐 이런 데, 예. 그래서 조금 라인업이 한 2, 30개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갔을 때 네. 뷔페 식당에 음식 가지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으면 좋죠.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펀드 선택의 다양성, 대체로 보면 한 20개 내외, 네. 이제 이렇게 좀 구성하다 보면 한 20개 내외의 펀드 라인앱 정도면 좀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더라고요. 요즘 상품들 중에서 막 두세 개짜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세 개는 아무래도 우리가 초장기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최소한 뭐 한 15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가입할 때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자, 우리가 마지막 5번째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적절한 펀드 관리인데, 네. 보통 이제 변액보험을 가입하시고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시고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초장기 상품이니까 초기에는 그냥 주식형 펀드로 맞습니다. 그죠 초기에는 계속 그냥
주식은 우상향한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자본주의가 망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아주 비현실적인 네, 가정이죠. 네, 그거는. 그래서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한다, 우상향한다 하면 초기에는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끝까지 주식형에 던져놔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어떻 들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어느 이제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자매가 펀드 변경을 13년간 한 번도 예, 못 한 거예요. 예. 근데 수익률을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제가 1년에 한 번 문자나 메일로 미국에 메일도 보내거든요. 예. 근데 죄송한데 다른 분에게 죄송한데 이 자매가 수익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죠. 국내 성장,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브릭스를 또 넣었거든요. 브릭스가 얼마나 불안해요. 예. 근데 이 세 개가 한 번도 그냥 주식형으로 다 넣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있는데 또 바꾸지 않을 수도 없는데, 예. 어쨌든 이걸 보면서 늘 우리가 말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냥 초지가 주식형으로 가도 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구나.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좀 불안한 때도 있고, 예. 그래 네, 금융위기, 그렇죠. 뭐 코로나, 또 목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렇죠. 2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관리도 필요한 것은 네네, 맞는데 네네. 이게 자칫 잘못 관리되면 네. 거꾸로 간다 이거죠. 그걸 그래서 전부 이 사례인데요. 예. 이렇게 고객들 중에 저도 수익이 안 좋은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두 가지예요. 자주 연락을 줘서 예. 막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바꿔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분들이 거꾸로 예, 가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시장을 믿고 예. 그냥 길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초질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냥 주식형 펀드로 네. 계속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내가 공부하면서 조금 용기가 있다, 자신이 있다 하시는 네. 분들은 좀 목돈이 되었을 네, 때 네, 네.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렇죠. 목돈이 좀 되었을 때 소위 목돈 관리 차원에서 네, 네, 네. 저희 대나리온도 들으시고 네. 하면서 저희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네. 예, 참고 삼아서 또 적절히 펀드 관리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팁을 드리면 예. 변액연금도 일시납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목돈으로 뭐 이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들어오시는 것들은 조금 채권하고 나눠주는 게 예. 좋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 내가 20대, 30대다. 한 뭐 20만 원씩 연금 넣는다 그러면 예. 그냥 100% 한 10년간은 100% 주식 가도 그래도 예. 모아도 한 2, 3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은 변액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저희들도 이 상품을 또 공유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초장기 상품이다. 그다음에 100% 주식에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추가 불입도 활용해라. 그다음에 펀드의 다양성, 그리고 적절한 펀드 관리 이렇게. 첫 번째 1번에서 4번까지의 옵션은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네. 그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변액연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품이라는 것은 용도가 있는데 예. 이게 5년 뒤에 우리 뭐 아이들 학자금이나 5년 뒤에 집 살 돈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뭐 초장기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 노후 준비나 예. 이렇게 초장기가 필요한데 비과세로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나 여러분 어떤 재정 상황에 맞게끔 좀 가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